네, 올해도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내년 이제 시장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정책의 또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 굉장히 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민심을 잡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서울,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권이나 지방시장도 그만큼 또 아무래도 선행지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제 내년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하는 부분을 각계각층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통계로 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도권 시장의 현재 장기적인 추이, 이제 지금까지 어땠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마나 올랐나 얘기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 8월 달까지 잠정 누계 14.3% 정도 올랐고요. 이전 최고치가 22.3%가 이제 2009년도였습니다. 인천 지역은 8월 잠정 누계가 30.8%, 인천 지역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거로 보실 수 있고요. 17.2%, 경기 지역이 27.5%에 이전 최고가 12.6%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전에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들도 저렇게까지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 변동 같은 경우도 실거래 지수가 현재 매매가 30.5% 정도, 전세는 11.4% 정도, 이게 7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16%에서 주택 가격도 24.3%에서 전세 가격 17.8%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연일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됐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쭉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폭이 2019년도부터 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렇게 그래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년 한 10%씩 올랐기 때문에 4년 동안에 거의 한 4, 50%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2019년도부터 20년, 21년도까지 쭉 현재 22%대, 21%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시장이 가장 핫하게 뜨겁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하는 부분도 현재 상승 후 하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긴 하나, 그래 누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4, 50%가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집값은 거의 2배가 된 거고요. 집을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시장이죠. 지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광역시나 기타 지방 모두가 11%대 정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한 절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지방 전세가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기준 광역시의 상승률을 초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방 매매가와 전세가를 봤을 때도 격차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래프와 다르게 2019년도부터 해서 똑같이 서울시장과 수도권시장과 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폭이나 아니면 가격 자체는 다르긴 하나 그래도 상승률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가도 현재 매매가 상승 대비해서 같이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특히 더 그럴 수 있고요. 또 매매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다 현재 수도권 지역부터 지방시장,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개 지방도시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얼마 정도 되는가 비율을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이 51.5% 정도 됩니다. 가장 낮고요. 근데 그 외 지역이 거의 60에서 한 70%대 수준이다. 그 얘기는 매매가 상승률을 현재 전세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가 상승률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60에서 70%대를 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물건의 평가 기준을 봤을 때도 전세가 기준 봤을 때 전세가가 얼마 정도 되는 물건이냐로 또 어느 정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가격, 특히 이제 가격이 높은 전세를 떼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높은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격차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 매매가와 전세 상승률 격차가 마이너스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온 거고요.
그 폭이 굉장히 또 현재 협소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도 현재 지방시장, 수도권, 서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 격차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4년여 동안 계속 올랐다는 얘기고요. 지난 2020년도부터 계속 더 가파르게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년 시장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임대 시장입니다. 그중에 전세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죠. 2019년도 8월 달부터 시작됐던 실제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그 현재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내년 8월 이후부터 해서 계약갱 시청구권이 끝나는 세대들이 이제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 물량들은 지금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나올 테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을 또 더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테고 전세 대출조차도 또 현재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들이 대부분 다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매매 시장을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법령 사항이 제출되기 전과 또 제출된 후에 효과를 보시게 되면 3법 제출된 시점에 봤을 때는 현재 이 5월 달 2020년도 5월 달 대비했을 때 현재 0.9에서 0.26%, 0.15에서 0.35%, 지방 같은 경우도 0.04에서 0.18%가 올랐고요. 미리 가격을 올린 거죠. 전세 가격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더 올랐습니다. 0.32%, 0.42, 0.24%.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도 5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월 달 기준이 현재 법이 제정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 8월 달에는 0.44에서 0.54, 0.34.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로 보게 되면 100을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0.53, 0.65, 0.4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누적 상승률이 보통 5.1% 정도.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현재 전세 가격이 5%가 오른 겁니다. 보통 이제 2년 정도를 봤을 때 현재 임대 가격 상승률을 5% 제한을 하는데 그거는 4개월 만에 5%가 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수급이 얼마가 되느냐, 그럼 물량이 얼마나 또 공급이 되고 그 수요를 또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 누적 누계가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수급 지수는 전월세 따졌을 때 현재 96.7. 결론적으로 100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1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하고 가격이 계속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이 11만 4천 가구, 그리고 수급 지수는 78.3. 100이 안 되는 수치를 봤을 때도 현재 서울 지역이 더욱더 극심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은 내년 8월 이후가 굉장히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약갱시 청구권이 다 완료가 된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또 그 세대들이 어디로 또 흩어질 것이냐, 또 현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현재 임대 시장이 정말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안으로 삼는 주거가 이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이후 증가세로 매매가 13% 올랐고요. 전세가 11.8%가 상승했다.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인천, 경기, 서울 봤을 때도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에도 대부분 다 현재 공급량이 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 주거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주택으로 이제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또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청약 조건이 없고 또 현재 또 구입하기도 괜찮고 대출 조건도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 상품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경제 지표도 실제적으로 사실상 뭐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전망하게 되면 현재 실제로 2.8% 정도 상승하겠다,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나온 부분이 대부분 2.8에서 3.3%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 지수가 3.1%, 3.2%대까지 올라갔죠.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가지 않겠냐, 이제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내년 경기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경기 순환 변동치나 주택가 변화를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 특히 이제 실물 부동산, 특히 이제 어떤 금융자산보다는 실물 부동산 쪽으로 현재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금리 인상이 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좀 가격이 안정된 건 사실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또 내년에 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금리가 인상이 돼도 대출 금리가 좀 오르겠죠.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 구매를 조금 더 현재 유보하거나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주택 가격이나 현재 이런 것들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출 규제가 내년에부터 1월부터 또 7월까지 현재 연이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총대출 DSR이라든가 LTV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가 들어가면서 1억 초과분이라든가 2억 초과분이라든가 1억 초과분 금액을 줄여가면서 실제로 대출받을 수 금액을 계속 줄이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이 보통 30, 40대인데요. 30, 40대가 보통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LTV 제약이 4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0% 미만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돈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다시 띄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봤을 때도 뭐 규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서울 지역은 대출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30, 40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 구매 LTV 여력이나 DTI 여력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다 X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인천 지역은 그나마 좀 낫고요. 인천 지역은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30, 40대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으로는 가능하고 또 지역 지역 중에서도 중위 가격으로는 가능하고 LTV 여력도 가능하고 DTI도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으로 수요가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률 봤을 때 인천 지역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경기 지역은 현재 실제 LTV 여력과 중위 가격까지는 현재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에서는 현재 실수요자들이 집을 어디다가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가라는 걸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 또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부동산에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공통사항입니다. 전세부터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라는 얘기는 곧 전세 물량도 현재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준공이 2023년도까지 감소합니다. 준공 물량은 현재 입주 물량이죠. 분양 물량은 향후에 4, 5년 후에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주 물량이라고 칠 수가 없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 내년, 후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멸실주택 대비 신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2022년도부터 23년도 거의 3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만 가구. 그러니까 2022년도 2년 사이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3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에 그만큼 가격이 더욱더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별로 봤을 때도 어떤 정부에서 더욱더 많이 택지 공급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봤더니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제 2기 신도시와 현재 실제로 현재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택지 공급도 현재 1,318만 평 정도를 전국적으로 받고요. 수도권 지역에 한 800만 평. 서울 지역에 한 50만 평 정도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뭐 현재 마곡이라든가 현재 송파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1,10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지역이 787만 평 정도, 그다음에 서울 지역 96만 평 정도 되고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실제로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3만 평, 그다음에 330만 평, 216만 평이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은 현재 만 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택지 공급이 231만 평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이 93만 평, 그다음에 서울 지역이 3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 또 공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택지 지정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지역은 아예 이제 10,000평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공급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큼 가격적인 여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부동산 공약 보게 되면 당연히 국토보유세부터 해서 나왔던 얘기들, 실수요자 금융 지원이라든가 공공주도 임기 내 공공주도로 해서 임기 내 20만 평, 250만 가구 정도, 기본주택 100만 호 정도 지정한다. 임대차 3법 부작용이다. 또 현재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라는 부동산 투기 억제 이런 형태로 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고요. 완화하는 쪽,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민간주도 임기 내 250만 평, 또 생애 첫 주택 LTV 80%,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든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현재 이 시장에 맞는 건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사실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차별을 두고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보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에서 서울 지역이 3%, 지방 1.5%, 수도권이 3.5%대 현재 가격은 오른다라고 봅니다. 전세 가격은 3%에서 거의 4%대, 그리고 매매 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도 3에서 5%대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현재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누적이 거의 한 50% 되기 때문에 거기서 4, 5% 빠진다고 해서 가격이 정말 안정화됐을까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